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지난번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크랙의 번외편입니다. 크랙의 번외편. 오늘은 긴 내용은 아니고요. 저번에 크랙 설명드리면서 이야기가 많이 길어져서 많이 지루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동영상을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딱 끊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이 말 저 말 하면서 얘기가 자꾸 길어지더라고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지루하시지 않게 좀 클립 나눠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크랙의 번외편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임상에서 제가 치과에서 진료를 하면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크랙에 대해서 여쭤봤던 질문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엑스레이 찍으면 크랙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은 엑스레이에서 보일 정도면 입안에서는 이미 땡땡 붓고 빼야 될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치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이제 골도 있고 이렇게 보이겠죠. 이제 씹는 면 쪽에서 바라본 거고 옆에서 보면 당연히 이렇게 옆에서 뿌리가 이렇게 있겠죠. 자, 이 치아에 크랙이 이렇게 갔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치아에 크랙이 이렇게 갔다고. 엑스레이 상에서는 뭐 이렇게 갔다고 치면 이 크랙이 엑스레이에서 보이기 위해서는 정확히 엑스레이 찍는 쉽게 말하면 엑스레이도 카메라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카메라 뒤에 엑스레이 필름을 대놓고 앞에서 엑스레이는 이제 카메라는 빛으로 찍지만 엑스레이는 살을 투과하는 X선으로 찍기 때문에 이 엑스레이 카메라 렌즈가 카메라 방향이 정확하게 크랙이 있는 곳으로 수직으로 딱 지나가야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금이 간 게 보이겠죠. 만약에 금이 이렇게 가 있는데 엑스레이를 뭐 이 방향으로 찍는다든지 이 방향에서 찍는다든지 이러면 금이 간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방향으로 찍게 되면 크랙이 명확하게 선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치아에 가려져서 카메라 엑스레이 필름에 찍히는 모습은 크랙은 아니고 약간 두리뭉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크랙이 검은 선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딱 크랙이 있는 곳에 엑스레이 렌즈, 쉽게 표현하면 렌즈인데 이제 저희가 관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엑스레이 관구가 정확하게 크랙이 있는 곳으로 찍혀야만 엑스레이 필름에서 크랙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크랙이 어느 방향으로 났는지도 모르고 애매하고 더군다나 뺨 쪽이나 혀 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났다면 그래도 우연찮게 엑스레이가 딱 지나가게 찍힐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가로로 이렇게 금이 난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이 방향에서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치아들이 다 붙어 있는데 이 방향에서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크랙을 엑스레이로 가지고 진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작년 2015년 여름경에 저희 치과에 이제 오셨던 환자분인데 원래 이제 다니시던 분인데 이때 이제 불편하다고 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보이시나요? 이 검은 선이? 자, 보세요. 짠. 이 검은 선 보이시죠? 입 안에서도 명확하게 크랙 라인이 있었고 엑스레이에서도 이렇게 보일 정도로 크랙이 있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당연히 씹을 때 약간 불편하다 증상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사진상에서 검은 선이 보일 정도면 이미 크랙이 아니라 벌어지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런 치아를 살린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증상이 심하진 않다라고 하셔서 쓰시는 데까지 쓰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15년 여름경이었고 이거는
2016년 12월, 지난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오셨을 때, 처음에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에서 1년 반 정도가 경과한 후의 모습입니다. 머리에서 이만큼 크랙이 있었는데 이게 뿌리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 주변으로 이렇게 뼈가 녹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좋지 않죠. 그 크랙이라는 거는 제가 전 시간에 치주염에 대해서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찍었었는데 그 치주염 내용을 말씀드릴 때 치아라고 하는 구조는 깨끗한 뼈에서 균이 굉장히 많은 입 안까지 관통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입 안에 세균이 들어올 수 없게끔 생물학적 폭경이라고 칭하는 일종의 약 길이로 따지면 2mm 정도의 방어막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치아에 균열이 간다는 얘기는 그런 방어막을 뚫고 세균이 직접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고속도로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 깨끗한 우리 몸속에서 더럽지는 않고 균이 많은 구강내나 혹은 외부로 노출된 구조가 우리 몸에 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손톱입니다. 손톱도 마찬가지로 뿌리 부분은 살 속에 묻혀 있고 겉은 또 그 외부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외부는 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손톱에도 치아와 마찬가지로 뭔가 방어막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손톱 사이에 손이 이렇게 있고 손톱이 있는데 이 방어막인데 여기 뭔가 바늘 같은 게 쿡 찔려가지고 박혀 있다고 하면 이 방어막을 뚫고 균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잖아요. 그 이후에 뭐 가시 같은 게 박히거나 했을 때 그걸 가만히 놔두게 되면 그 이후에 손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다들 예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크랙도 마찬가지예요. 이에 크랙이 났다. 이에 균열이 생겼다. 손톱에 가시가 박힌 거랑 똑같죠. 방어막이 뚫리고 세균이 들어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린 거기 때문에 세균은 다른 데는 치아들 주변에 방어막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오, 여기 경부고속도로가 하나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쭉쭉쭉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깨끗한 뼈가 세균으로 인해 감염되면서 뼈가 녹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번외편에서는 크랙과 엑스레이 진단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엑스레이 상에서 크랙을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엑스레이에서 치아에 균열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면 이미 어떻게 보면 좀 슬프긴 하지만 상황은 끝이다.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래서 오셨을 때 불편하셔서 이를 뺐는데 보시면 이렇게 금이 가 있죠. 금이 그냥 단순히 금이 아니라 진행돼서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아를 살리는 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크랙과 엑스레이에 대해서 그 엑스레이로 진단할 수 있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궁금하신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 제가 처음에는 이제 댓글을 보면서 많이 이제 댓글도 다시 달고 했었는데 저도 이제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진료 시간에는 하기가 좀 힘들고 또 진료가 끝나면 몸도 피곤하고 해서 좀 쉬어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일이 댓글을 달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동영상에 이렇게 많이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기대에 부응한다고까지는 아니지만 궁금하신 부분들 잘 더 해소될 수 있게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